네, 출란교실입니다. 사람도 그렇죠. 일교차가 클 때 감기에 많이 걸리죠.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날씨가 이상 고온으로 굉장히 더웠었어요.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. 요럴 때 데미지를 입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요럴 때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출란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들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데, 출란 교실은 그거와 조금 다른 얘기를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은, 환절기 때 바뀌더라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안 걸리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. 그래서 평소에 너무 막 그 온실 속의 난초처럼 막 이렇게 뭐 애지중지 보호하고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너 운동할 필요 없어 내가 다 갖다 줄게 막 이렇게 해서 애지중지 키우는 난초는 저항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막 이렇게 기운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냉해도 있기도 쉽고요. 또 감기에도 걸립니다. 그래서 애초에 좀 튼튼한 자생력을 가지고 저항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튼튼한 난초를 구매하는 것부터 중요하고, 또 그렇게 구매하지 못했다면은 자기가 난을 잘 관리해서 지금 자연의 기후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좀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출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출란 스스로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은 안 된다.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난번에 루지 그 경품 추첨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시네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다리를 그렸습니다. 다시 한번 사다리를 그렸고 무작위로 추첨을 했는데 닉네임이 마침 한글입니다. 유튜브 상의 닉네임이. 그래서 그 한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또 본인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석산입니다. 석산. 석산이라는 분이신데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. 모르는데 아무튼 사다리를 그려서 했는데 멤버십으로 가입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. 석산이란 분이 이 루지 경품에 당첨이 되셨으니까 좀 연락을 주십시오.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하는 방법은 요 이전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. 그 참고 한번 하시면 되겠고, 아무튼 카틀레아라는 분이 연락이 없어서 석산이라는 분이 다시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, 또 연락이 안 오면 다시 또 추첨을 하겠습니다.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난담 비슷하게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, 며칠 전에 댓글로 일경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이 뭐 일경구화를 전혀 몰라서 공부하려고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일경구화를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몇 분 또 키우고도 계셨겠죠. 그런데 이제 일경구화에 대한 출란교실의 이 입장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.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.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일경구화에 대한 설명을 난담 형식을 빌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한 20여 년이 좀 넘어간 기간인 것 같아요. 우리 한국의 난상인들이 중국의 그 허북성 일대에서 그 한국 출란과 아주 유사한, 진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한국 출란보다 더 한국 출란 같은 엽성을 자랑하는 출란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중국으로 이제 난을 사러 다니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난 문화를 막 그 붐을 일으키고 입소문을 나게 했어요. 야,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서 난을 사가지고 간대. 이게 뭐 한국에서는 비싼 것 같아. 우리는 막 밟고 지나다니는 거였는데 이게 비싼 건가 봐.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렸고, 또 하나는 중국이 개방화 이후에 그동안에 잠잠했던 그 난초 문화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면서 막 투기 붐까지 일어날 정도로 막 급격하게 붐을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게 이렇게 맞물려 있었습니다.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빌드업이 돼 왔었던 거죠.
그러니까 이제 출란하시는 분들이 그 출란을 사러 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속아서 출란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이게 중투니까 중투네 그러고 덥석 사갖고 왔는데 보니까 출란이 아닌 거야.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었어요. 일경구화와 출란을 구분하지 못했었어요. 처음에는 어린 그 조그만 산채 뿌리가 그대로 출란처럼 있고 잎무늬가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짤막한 잎을 가지고 있는 어린 잎에서 이게 중투가 나왔으니까 이게 일경구화인지 출란인지 잘 몰랐던 거죠. 근데 이제 그 일경구화하고 출란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. 출란은 잎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잎맥이 있죠. 잎맥이 있어 요 양쪽으로 잎맥이 이렇게 가느다랗게 하나씩 있습니다. 근데 이 구화는 말이죠. 가운데 잎맥이 있으면 여기에 여러 줄이 있어요. 여러 줄이. 햇빛에 비춰보면 나옵니다. 이 구화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또 구화는 벌브가 잘 형성이 안 돼요. 제가 기존의 일경구화도 해란입니다. 해란의 계통인데 우리가 이제 그 출란, 즉 봄에 꽃을 피는 출란 경우의 일경구화를 별도로 구화라고 불렀고 그거를 이제 그 관음소심이나 철골소심이나 이런 해란과는 조금 좀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명명이 됐고 육종 배양을 통해서 농장에서 충분히 생산을 돼가고 있었고 또 그것은 품종이 고정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관심을 기우지 않고 산에서 그냥 야생으로 막 자라던 구화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변이 정도를 찾기 시작했거든요. 거기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청목이라는 것은 이 꽃대가 파란 잡티가 빨간색 잡티가 없고 파란색의 원래 이 구화는 한란처럼 이렇게 비축하게 이렇게 자랍니다. 꽃대가 이렇게 자라는데 한란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. 근데 이 구화인데도 불구하고 출란에서 좋아하는 꽃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여기 이제 대부분이 투구화가 많이 폈는데 중국에는 이상하게 출란도 투구화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들어왔던 투구화 명명이 됐던 투구화는 다 중국난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원형으로 이렇게 매판 형식으로 피고요. 원판화까지는 아닌데 피고 소심해 하얀 소심해 이렇게 피는 구화가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잎도 또 짧으니까 이게 둥그렇겠죠. 그런 것들은 막 이 촉당 우리나라 돈으로 몇 억씩을 호가했어요. 그래서 중국에서는 안전시설일 때 이걸 도둑 맞을까봐 보호한다고 유리 그 통에다 이렇게 씌워놓고 경찰들을 배치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죽는 막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중국에서 벌어져가지고 중국 당국에서 이 난초 붐을 갖다 너무 열이 너무 급격하게 뜨거워지니까 이걸 좀 열을 식히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상인들이 중국을 다니면서 일경구화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막 투기판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죠. 이 난초만 사서 키우면은 지금 우리나라 출란 돈 벌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였었어요. 이거 촉당 몇 억씩 하는데 봐라 이렇게 거래되고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너 이거 사가지고 키워서 두 쪽 세 쪽 불리면은 너 1년에 몇 억 버는 거다.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다 작살났죠. 다 작살났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은데 이런 교훈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린 우리 에란인들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. 그래서 억대를 호가하는 수천만 원짜리 난초를 사면은 거기서 뭘 몇백을 벌 수 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지금 초창기 때 그 해란 계통에, 그러니까 그것도 구화죠. 해란 계통의 난초를 육종 배양을 통해서 달마 보세, 그러니까 보세인데 짧은 단엽인데 중투가 나오는 달마 보세를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탁 내놨을 때 그거 억대를 호가했었습니다. 지금 화원에서 한 2만 원? 3만 원? 촉당? 만 원 갈래나요? 하여튼 그렇게 화원집에서 꽃처럼 팔리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 기간이 얼마 걸렸는 줄 아십니까? 20여 년밖에 안 걸렸어요. 예. 지금 이거 난초 사서 돈 벌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교훈을 남 얘기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예. 그래서
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냥 소소하게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정도에서 끝나야지 뭐 1억 천금을 노려서 뭐 억대를 사가지고 한쪽 나오면은 1,000만 원을 버는 거야.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고가의 난초를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거죠. 그래서 그 난상인들이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구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억대로 거래되는 것을 알고 구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. 이제는 속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진짜 구화를 가져오는 거예요. 가져오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중국은 초창기 때 이 구화도 꽃과 향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을 때였는데 이 일본 상인들이 중국을 들어간 예는 거의 없었으니까 한국의 남문화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이 남문화가 일본의 남문화지만 결국 한국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영향이라고 봤을 때 한국의 난문화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난상인들이 구화도 꽃도 가져왔지만 여기에서 중투, 복륜, 호피 뭐 이런 것들을 구화 중에서도 가지고 온 거예요. 가지고 와서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에란이 나라 때 구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출란으로 팔았어요. 출란으로. 근데 나중에 구화가 더 비싸죠. 더 비싸지니까 이제는 구화를 더 비싸게 그러니까 사갖고 와서 이거 출란 아닙니다라고 이제 구합니다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. 구화 중에서도 사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피가 있었나? 사피는 없었고 서호반 뭐 이런 거는 내가 본 적은 있는데 중투, 복륜, 호피 이런 게 특히 이제 호피가 많았었어요 구화에. 근데 이제 그 구화를 한국에서는 별로 뭐 거래가 잘 안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거 뭐 억대 거래 낸다고 뉴스에 맨날 떠들고 실제 찾아보니까 또 그렇거든.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구화를 한번 키워볼까? 라고 했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화를 공부해야 되는데 즉 향을 맡아보고 이 향은 독특한데 라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. 그냥 맡으면은 다 꽃향기인 것 같았지. 이 향은 좀 특이한데 이건 향이 좀 독특해. 그래서 이게 좀 변이종이야. 또 이 꽃은 기존에 소개되어 있지 않았던 꽃인데 이건 좀 특이한 꽃인데 이건 변이종이야.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구화도 결국은 뭘 갖고 따졌냐면 인문이 갖고 이게 좋니 나쁘니 뭐 이렇게 따지고 이걸 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꽃은 뒷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한국의 출란 문화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자기네끼리도 구화의 인문이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인문이종 구화를 사가지고 가니까. 꽃은 뭐 수백 수천 가지라서 뭐 어떤 게 좋은 꽃인지 뭐 저도 가보니까 구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뭐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출란을 딱 보면 알겠는데 뭐 구화에서 빨간 꽃이 폈다 그래서 뭐 그게 홍하다? 뭐 빨간 꽃이 대부분 다 빨간 꽃이 폈었어요. 자화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귀한 꽃인지를 뭐 거기에 홍화 소심이 나오면 그 홍화 소심이 유일한 것인지 뭐 이런 거 잘 몰랐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구화도 이제 그 한국 사람 취향에 맞는 인문이종을 막 사게 됐고 그 중국 사람 스스로도 출란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비싸게 사가지고 가주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출란의 호피 뭐 중투 이런 것을 산에서 캐갖고 와서 그걸 팔기 시작했고 또 그걸 구매를 해서 키웠어요.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아가 중국에서도 인문이종 구화를 원래는 지금 뭐 관음소심에 뭐 호피가 들어갔다 변이종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게 신경 안 쓰거든요. 그건 관음소심일 뿐이에요. 그냥 관음소심에 중투가 나오고 호피가 나오고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육중배양을 통해서 나왔는데 한동안 뭐 신기하다 하다가 그냥 뭐 몇만 원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이 일경 구화는 아직 조직배양을 했다는 얘기는 잘
들리질 않아요. 들리질 않는데 그 영향 하나가 아마 그 벌브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. 하여튼 뭐 그런 전 추측을 합니다만 아마 지금쯤이면 했겠죠. 해랑 같은 경우는 조직배양에서 이제 교배 육정을 많이 했고, 이 구화도 교배 육정을 해서 많이들 생산을 해냈을 거예요. 저는 거기까지 깊이 있게 뭐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만은,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이 구화의 인문이 정도를 즐겨 하기 시작했죠. 그 이제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서 그 인기가 있는 구화의 단엽 같은 경우 한 10cm 내외로 자라면서 청목에 소심이 피고 잎은 둥글둥글하며 약간 투구성이 있고 막 이런 꽃들이 거기서 억대를 한다니까 그걸 찾아다니기 위해서 막 하다가 결국 그게 뭐 어디 지구상에 있습니까?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어떻게 찾습니까? 그래서 그러니까 뭐 찾다가 곁다리로 호피, 복륜 이런 걸 구매해서 키우기 시작했죠. 그 출란 붐이 일어나니까. 근데 그때 당시에 구화 붐이 일어났을 때 이 구화가 출란 시장만큼 커질 줄 알았었어요. 그래서 비싼 구화를 많이 샀습니다.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가치가 있어. 이거는 좀 비싸게 돈을 주고 사도 돼. 라고 스스로가 공부한 정도의 클래스가 되시는 분들은 구화도 비싼 값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집에서 키워보니까 너무 막 크게 자라거든. 30cm, 40cm, 뭐 50cm 쭉쭉쭉 자라고 잘 먹으니까. 그리고 구한 출란에 비해서 또 비료를 흡수하는 양이 또 굉장히 왕성했어요. 벌브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왕성했는데 키우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. 하고. 그런데 하딩 보니까 이제 베란다에서 주로 키우시는데 성가시죠. 잎이 이렇게 크니까. 그리고 또 우리 출란은 잎이 짧고 이렇게 이쁘고 정갈하고 이 소규모적인데 이쁜 어떤 그 미를 찾았는데 이건 너무 크니까 정서에 맞지도 않고 또 사서 키워서 붐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이걸 어디다 내다 팔려다 보니까 이걸 거래하는 시장이 없었어요. 살 때는 파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팔려고 하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. 구하나. 중국에는 있겠죠. 근데 중국에다가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에란인이 몇이나 됩니까?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의 상위 계층의 몇몇 한 1% 정도 내외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 싸들고 가서 이거 좋은 건데 한번 보여주고 중국 사람들이 혹해서 돈 주고 사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구화를 갖다가 뭐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이렇게 받고 팔아야 되는 구화가 있는데 그걸 살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. 그러니까 하다가 한 붐이 한 5년도 못 갔던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한 5, 6년 갔나요? 점점 하다가 결국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지금은 구화가 완전히 뒤안길로 접어들었죠. 그리고 중국도 이 남붐이 뭐 투기판이 막 열을 가다가 지금 약간 식어가는 느낌이고 그런 와중에서 중국이 출란도 거래는 합니다.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에서 이게 내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출란이에요. 출란인데 출란 중투 같은 경우 아직도 산에서 캐갖고 와서 거래를 하는데 이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. 이 엄청난 시장 규모의 출란은 거의 한 10%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10%도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. 중국 허북성이 없었고 한국 상인들이 민박이나 호텔에 오면은 그 소문을 듣고 그 호텔 그 지배인이라든가 민박집 주인의 연락을 받고 싸질모지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한테 이리저리 다니면서 팔았지 자체적으로 이런 시장을 형성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아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매일같이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출람 이 난초 구화 산채죠. 산채를 해갖고 온 것을 판매하는 하여튼 장이 열려요. 장이 열리는데 아직까지도 광주에 싣고 나와서 그냥 목욕탕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시겠지만 그렇게 앉아서 쭉 판매하는 이 시장이 열리는데 거의 90%가 구화입니다. 구화. 90%가 아직 구화예요. 좀 특색이 있다는 것은 이제 출란에 영향을 받아서 인문지중 구화를 많이 교배한다는 거예요.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
꽃을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. 꽃을 보려면은 그거 뭐 산에서 꽃대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1년 내내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또 아마 그런 영향, 한국의 영향, 그리고 또 거래를 1년 내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향 등등이 합해서 구화도 인문종으로 이제 많이 거래를 하는데, 출란도 이제 거래를 합니다. 우리 한국의 출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출란도 이제 거래를 합니다. 거래를 하는데, 이 구화 시장이 중국에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, 한국에서는 그 출란하시는 분들이 중국하고 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출란 문화를 중국에 전파해서,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구화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정 부분 출란에 어떤 재미를 느끼게 한다면 출란을 그 컬렉션을 하고 키우는 어떤 문화를 전파시킨 다음에 한국에서 자기네들이 몇천 분, 몇만 분을 쟁겨놨던 출란을 중국에다가 팔면 안 될까?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류 협력, 뭐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출란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는데, 제가 요즘 인터넷을 들여서 중국 사정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출란은 그게 안 되더라. 안 되더라.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의 문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시장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출란 문화를 전파한다, 구화 문화를 받아들인다,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받아서 구화 문화가 인문이종이나 다른 쪽으로 좀 변질이 되고, 또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구화 같은 경우가 좋다니까 구화 한번 키우다가 이건 또 안 되니까 소멸되고 다시 출란으로 가고, 뭐 이러한 누구 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, 문화는 자연적으로 발생됐다가 소멸됐다가 하는 과정에서 문화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, 아직까지도.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. 향후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대에는 어떻게 이제 이 남문화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중요한 거는 한 가지예요. 출란이 됐던 구화가 됐던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에만 의존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. 끝나가고 있다. 이제는 육종이라는 고도에 발달된 어떤 기술들이 모든 식물에 다 적용이 돼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데, 또는 볼거리를 만들어내는데, 출란만 청정지역으로 남겨놓고 손을 대지 않는다? 이런 순진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, 이제는. 반드시 실생이 됐든 생장점 배양이 됐든 뭐가 됐든 시도를 하고 있고, 중국도 그 고가는 아니니까 하고 있고, 이 출란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고 있고,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출란 문화가 육종 세계에서 다루어지는 문화로 거의 다 넘어가 있고, 그렇다고 해서 육종에서 나오는 것이 가격이 뭐 헐값이다,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. 거기서도 새로운 변이종이 나오면은 그만한 대가를 찾고 가치를 인정받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문화로 일본은 이미 갖고 한국은 사실상은 뒤에서는 하는데 앞에서는 돈벌이를 하려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먼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호도하는 데서 에란인들이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야 이렇게 순진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. 다 손대고 있고요. 이제는 뭐 조직병이니 아니니 이걸 가려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. 저는 이렇게 보고, 그 중국도 이제 그런 시장 쪽으로 상당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,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. 광저우가 지금 화해 육종 산업으로서 가장 그 발달이 된 도시인데, 이번에 물에 잠겼다고 하니까 아마 그 난 농가들도 물에 다 잠겼을 거예요.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난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는가. 그때 다 죽어버렸으면 물에 잠겨가지고,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, 아무튼 그 출란하시는 분들은 이 우리나라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갇혀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 협소한 시각으로만 난초 문화를 바라보지 마시고, 일본이 어떻게 가는지,
중국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좀 크게 숲을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마시고 숲을 보면서 출란 문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. 거기에 출란 교실이 조그만한 보탬이 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을 많이 느낀다. 왜 그러냐면 인간인 이상 욕심이 개입되고 이거 한 촉에 몇 천만 원입니다. 근데 제가 팔아드릴게요. 자, 하나 팔아줬어. 그럼 진짜 팔리네. 그럼 이거 2분 키우면은 어떻게 될까? 수익이 배로 느네.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건드리죠.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건드립니다. 건드리면서 파고들죠.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가 죽든지 간에 일단 자기만 돈을 벌면 된다라는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에라님들이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연 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